네, 반갑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아주 심각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가 아주 강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 것인데요. 그러면 그날 강한 바람이 왜 불었을까가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날부터 강한 바람은 바로 양간지풍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양간지풍은 어떤 바람이고, 그리고 왜 부는지가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양간지풍이 산불을 왜 멀리 더 퍼뜨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양간지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양간지풍의 정의입니다. 단어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런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양간지풍에서 양간은 강원도 양양과 간성, 그리고 양강지풍에서 양강은 강원도 양양과 강릉, 즉 우리나라 지역명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따라서 양간지풍의 뜻은 바로 강원도 양양과 간성 쪽에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간지풍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것은 바로 강원도의 지형인데요. 우리나라 강원도를 보시면은 동쪽에는 동해안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엄청나게 높고 험준한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태백산맥이라는 그 지형이 양간지풍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양간지풍에 대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벤츄리 효과인데요. 벤츄리 효과는 또한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벤츄리 효과란 파이프 내에서 유체가 좁은 구역을 지나갈 때 그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압력이 감소한 걸 말하는데요. 물리학적으로는 벤츄리 효과,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는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로 대입하자면은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맥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좁은 틈 사이로 벽면 형성이 일어나면서 풍속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벤츄리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기온 역전입니다. 만약에 대기 중에 지표가 더 차갑고 상층이 더 따뜻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거를 바로 역전층이라 하는데요. 역전층이라는 것은 대기가 매우 안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공기덩어리가 상층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그 말은 연직운동이 억제되면서 공기덩어리는 계속 수평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바람의 풍속이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역전층에서의 바람의 특성인데요. 이러한 특성을 다시 양간지풍으로 대입하자면은 찬 공기가 산맥 바로 위에까지 놓였을 때 바람이 불고 있다 치면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기온 역전하고 산 높이 간의 폭이 줄어들면서 공기덩어리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수평운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산맥 바로 위쪽에서 풍속이 더 강해진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온 역전하고 벤츄리 효과를 서로 결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남북 기압 경도력입니다. 만약에 북쪽에는 저기압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면은 종관적으로 서풍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양간지풍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비록 만약에 앞에 1번과 2번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세 번째 원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양간지풍은 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양간지풍은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인데요. 근데 왜 이게 유명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겨울철이나 혹은 봄철에 양간지풍이 불게 되면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강원도가 아니라 제가 작년 4월달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만약에 봄철이나 건조한 늦겨울에 양간지풍이 불게 되면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산불 악화 요인은 바로 물딤 현상입니다. 양간지풍에서 물딤 현상은 빼놓을 수 없는 사이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간지풍이 불게 되면은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아래로 활강하고 있을 때 활강하는 바람 밑에서 마치 공기덩어리가 폭포 아래처럼 물이 튀는 것처럼 순간적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폭포수를 막고 있을 때 폭포 근처에 가게 되면은 물이 떨어지다가 약간 물방울이 좀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물딤 현상인데,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산 3을 타고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산 밑에서 국지적으로 순간적인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효과를 우리는 물딤 현상이라 하고, 이러한 물딤 현상이 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씨를 더욱더 멀리 날려보내기 때문에 산불 현상에서는 물딤 현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린 모시도인데요. 그냥 이 그림만 외워도 다 공부한 것입니다. 우선 기온 역전이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저기압, 남쪽에는 고기압이 발달한 상태에서 서풍이 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서풍이 기온 역전층 밑에서 더욱더 가속됨에 따라 산 사면을 타고
쭉 남하하고 남하한 밑에서 물팀 현상이 발생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교과서적인 양간 지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게 되면은 산을 타고 올라갈 때는 단열 팽창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산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공기덩어리의 기온은 올라가면서 또한 습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팬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팬현상은 동풍기류가 태백산맥을 넘고 나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반대로 뭐 춘천, 경기도 일대에서는 건조한 걸로 배웠는데요. 그러나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 불어도 수도권 지역에서도 건조하고 또한 건조한 공기가 더 건조해지면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는 습도가 거의 20% 혹은 10%로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건조한 공기가 더 건조해지고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간지풍이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 4월 4일날 강원도 고성과 양양 일대에 굉장히 심한 산불이 났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당시 풍속은 이쪽 고성 일대에서는 거의 90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말은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시면은 다른 구역에서는 바람이 그닥 강하지 않은데 유독 강원도 양양, 고성, 강릉 일대에서만 바람이 더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는 바람은 양간지풍, 그리고 양양과 강릉 사이 부는 것은 양강지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습 보시면은 원래 산불이라는 것은 파장이 매우 짧은 가시형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원도 지역에 연기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고성 산불의 연기 모습입니다. 즉 위성에서 보일 만큼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지한급 산불이었습니다. 당시 보시면은 우선 북쪽에는 저기압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었고 이렇게 남북 기압 경도력이 강화되면서 서풍이 불게 되었으며 서풍이 부는 상태에서 1.5km 상공까지 기온 역전이 발생함에 따라 산 바로 위에서 공기덩어리가 훨씬 더 빠르게 풍속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양간지풍이 강하게 불었고 양간지풍이 불에 따라 산불이 강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양간지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양간지풍, 벤출력과 그리고 불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은 바람인 줄 알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점을 만나면은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게 매우 신기했고 또한 올해는 부디 이러한 바람이 불지 않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